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본적 분석 세 번째 시간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트와이스 친구가 지금 상당히 슬퍼하고 있죠. 네, 이게 손해가 났어요. 손해가 나서 슬퍼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우리 트와이스 친구가 상당히 기뻐하고 있죠. 네, 이제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 장부에 쭉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이렇게 손익계산서 안에는 뭐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능한 한 쉽게, 그래서 그동안 쭉 자판기 사업을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쉽게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다양한 이익들이 있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뭐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있고 영업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순이익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자, 자판기 사업의 매출과 비용 그리고 이익,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자, 자판기 사업으로 1년 동안 총 매출액이 얼마일까? 요거를 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매출이라고 하면 그 기업이 뭐 유통업을 하느냐, 제조업을 하느냐, 아니면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하느냐에 제공하는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제조업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떤 상품 가격 곱하기 상품 개수, 요게 바로 매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자판기 사업으로 보면 자판기에서는 우리가 빵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빵의 가격과 개수를 곱한 거, 그리고 음료수도 팔았죠. 음료수의 가격과 그 다음에 개수,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한 거, 여기 더한 게 바로 총 1년 매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빵 한 개가 1,500원이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1년 동안 8,000개를 팔았으면 두 개 곱하면 되겠죠. 1,200만 원. 그리고 음료수가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12,000개를 팔았다. 그러면 자, 1,2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총 매출은 더하면 2,4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매출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판기 사업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총 번 매출은 2,4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익을 구하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물건 판 돈이 다 이익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이익은 전체 매출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제 빼야겠죠. 네, 차감을 해야 될 텐데, 여기 이제 비용 항목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판기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비용들이 들어갈까? 자, 첫 번째, 일단 빵과 음료수를 어딘가에서 사와야겠죠. 그래서 어떤 도매점에서 사온다든지, 이게 사올 때 그 원가가 있겠죠. 그래서 네, 구입한 음료수와 빵 이 비용이 있을 텐데 1,000만 원이라고 칠게요. 총 1,000만 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직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자판기를 관리하는, 그래서 뭐 수시로 와서 빵과 뭐 음료수가 떨어졌으면 채워 넣고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직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관리 직원의 임금 뭐 1년 동안 400만 원이라고 그냥 칠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은행에서 이제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은행 대출비 이거를 250만 원이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자판기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음료수가 많이 좀 팔리는 게 있어서, 그 회사, 음료수 회사 주식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주가가 뚝 떨어져서 손해를 봤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25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이제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한테는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260만 원을 칠게요. 이게 다 비용이니까 다 더해보면 216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비용이 얼마였죠? 아니, 매출이 얼마였죠? 2400만 원이었죠? 네, 그래서 매출 2400에서 비용 2160만 원을 빼면 이익이 240만 원이 이렇게 나와요. 네, 요 이익은 그 전에 제가 그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그 자판기 사업의 이익인 240만 원에 제가 맞췄어요. 똑같이 이렇게. 자, 요거를 이제 그러면 실제로 장부상에 어떻게 이제 요거 나타내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손익계산서란 쉽게 말하면 장사에서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매출부터 시작해서 각 비용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빼주는 거예요. 차감해서 순이익이 나올 때까지를 쭉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그림으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자판기 사업의 1년간 매출이 그 빵과 음료수의 가격이랑 수량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아까 2,4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요 높이가 2,400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비용이 있는데 일단 빵과 음료수 떼온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매출 원가가 아까 1,000만 원이었어요. 얘를 빼면 1,400만 원이 남겠죠. 네. 근데 요거 먼저 볼게요. 매출 원가는 제품 생산에 들어간 비용.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오는 어떤 원재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생산하는 생산직의 임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그 기계를 돌려서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기계가 오래되면 나중에는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대가 1억짜리인데 10년을 쓰면 못 쓴다고 하면 1년마다 1,000만 원씩 어떻게 보면 그 기계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서에다가 1,000만 원씩 사실 빼주는 거를 해요. 요걸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매출 원가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판기 사업은 제가 워낙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사업을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네, 요게 이제 일종의 원재료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원재료 비용이 1,000만 원이다. 그래서 빼주면 나머지 부분 1,400만 원.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매출 이익이라고 얘기해요. 쉽죠?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길이는 제가 그냥 만들다 보니까 좀 실질적인 거랑 좀 안 맞아요. 요 길이가 1,000만 원인데 요렇게 긴 길이가 1,400이다. 조금 비율로는 좀 맞진 않는데 그냥 이해하기 좀 편하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어떤 비용이 드냐면 네, 우리가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판관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그 자판기를 관리해주는 직원의 저기 임금이 되겠죠. 400만 원. 그래서 좀 볼게요. 판관비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제품을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 같은 거, 뭐 광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간 비용하고 그 다음에 또 영업관리직 앞에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직원이긴 한데 여기 직원은 생산하는 직원이고요. 여기 직원은 뭐 영업을 뛴다든지 아니면은 뭐 관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판관비라고 얘기하고요. 요걸 빼주면 1,000만 원이 남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자판기 영업을 하는데 들어간 이익이다. 거기서 생긴 이익이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업이익을 하고 요거는 좀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네, 투자를 할 때 이 영업이익이라는 거를 왜냐면은 그 기업이 존재하는 원래 목적이 네, 뭐 자판기 사업 같은 경우 자판기로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자판기로 얼마나 이익을 냈을까? 거기에만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라 하고요. 자, 더 볼게요. 자, 어떤 비용들이 있었냐면 금융손익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은행에서 빌려오면 이자를 내야겠죠. 그래서 돈이 나가겠죠. 네, 그 다음에 뭐 환율 관련된 손익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원재료를 외국에서 사와서 그걸 가지고 제품을 가공해서 만든 다음에 판매해서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원재료를 사올 때 원화로 사오지 않거든요. 외국에 원화 주면 그 사람들이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종이를 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석유를 예를 들어서 사오려면 달러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환율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환율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아무래도 더 좀 많은 돈을 주고 석유를 사와야겠죠. 그러다 보면 이 저기 환차 손해라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근데 항상 손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이익이잖아요. 이익도 생길 수 있어요.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 더 싼 가격에 뭐 이렇게 석유를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사실 플러스도 가능하고 마이너스도 가능한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손해로 볼게요. 그래서 뭐 은행에서 일단 빌려온 돈들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타 영업외 손익이라는 게 있어요. 네, 기타 영업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은 자판기잖아요. 자판기로 사업으로부터 들어온 돈이 아닌 기타 그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떤 자산을 처분해서 들어온 돈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자판기를 이제 파는 거죠. 팔아서 원래 살 때는 700만 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에 팔았다. 그럼 거기서 이익이 나겠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음료수랑 빵을 팔아서 생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외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영업 외의 손익.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료수 기업에 투자했다가 그 주식이 떨어져서 손해 보는 거야. 그럼 그것도 빼줘야겠죠. 이렇게 물론 오르면 더해줄 수도 있겠죠. 손이익이죠. 네, 어쨌든 지금은 여기에서 그냥 다 손해 봤다라고 가정할게요. 은행에서 빌려온 이자도 내고 그 다음에 뭐 주가도 떨어져서 손해도 보고 총 500만 원이 없어졌으니까 500만 원 남겠죠. 요거를 이제 법인세를 아직 빼기 전이거든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인세를 내겠죠. 국가의 세금을 260만 원 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익이 240만 원. 이걸 순이익이라고 얘기하고요. 요 앞에 보통 이제 단기 순이익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단기 이번 기에 난 순이익이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내용은 요 그림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여기 김인중 씨의 여기 입문자와 초급자를 위한 주식투자 교실에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삼성전자의 손익계산서를 갖고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연결 손익계산서인데 여기 보시면 48기, 49기, 50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좀 옛날 건데요. 지금 50기가 지금 2018년도 거예요. 2018년도 거. 그래서 요때 일단 자, 요 표현 방식이 기업마다 약간 다른데 삼성전자는 이제 매출을 수익이라고 이제 많이 쓰나 봐요. 이렇게 괄호하고 매출액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제일 위에가 전체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요 단위가 원이 아니고요. 100만 원이에요. 그쵸? 삼성전자 뭐 엄청난 기업이니까. 그래서 요게가 10억이고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243조?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네, 여기 뺀 게,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게 바로 매출 이익인데, 요렇게 돼요. 111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또 매출 이익에서 판관비를 또 빼야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요 값이 영업이익이고,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약간 앞으로 가보면, 그 다음에 뭘 뺐냐면요. 금융손익이랑 기타 영업외 손익을 뺐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금융수익이 있고 금융비용이 있죠? 네. 그래서 요 두 개 합쳐서 금융손익이라고 하고요. 요 위에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지분법 이익 있죠? 요게 바로 여기 기타 영업외 손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요 값들을 수익은 더하는 거고 비용은 빼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면 다음 값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법인세 빼기 전, 즉 차감 전 순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워낙 우량한 기업이기 때문에 손실이 아닌 이익이 나겠죠. 만약에 손실이면 여기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세를 빼야겠죠. 그 최종적으로 나온 게 단기, 이번 단기는 50기겠죠. 네, 50기의 순이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실제 여러분 다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재무제표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마지막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가 마무리되면 사실은 좀 재미없는 내용이었는데 요걸 사실은 이제 다음 내용을 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많이 보게 되는 뭐 퍼라 그래서 PER 그리고 뭐 PBR 뭐 EPS 뭐 ROE 이런 부분들 이걸 재무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걸 이제 현금 흐름표까지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되면 드디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거 가지고 일단 적정 주가를 구하는 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